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5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면서 좀 틀리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낱말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김하다 할 때 여김이 무슨 말인가? 네, 한자를 제대로 알면 좀 잘 틀리지 않는데 한자를 잘 모르면 틀리기 쉬운 그런 낱말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글자는 이렇게 여김입니다. 지낼 역, 맡기림, 우리가 역사할 때 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편력이라는 그런 낱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쓰는 역이에요. 다스릴 역이라는 것은 집안에, 집의 어떤 처마 밑에, 지붕 아래에 볕단을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죠.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많은 것을 뜻합니다. 볕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널어놓아서 이제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겠죠. 그런 모양인데 결국 널어놓는다는 것은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지라는 것은 이제 거칠지 발지는 이렇게 간다, 차례 지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나간다, 지낸다, 지난다 할 때 어딘가 지난다 하는 것은 통과한다는 것은 차례 가기의 말이네요.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그 다음 지점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 지낸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맡길 임,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았다든지 또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임자를 많이 씁니다. 맡긴다 하는 것이에요. 위임해준다 할 때 쓰는 임입니다. 그래서 맡긴다 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홉째 천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간으로 쓰는 임이에요. 임진왜란 할 때 이모군란 할 때 쓰는 그 임이에요. 이것은 이제 원래 보면 글자를 보시면 아래 위에 뭐가 있는데 그렇죠? 아래 위에 뭐가 있죠? 있는데 여기에 막 공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좀 불뚝하다, 백불뚝하다는 그런 글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막 우리가 실을 감는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실을 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좀 불룩해지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가 좀 불룩한 모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운데가 불룩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건을 들게 해서 또는 물건을 들고서 이렇게 배 앞에 끌어안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렇게 좀 불룩한 모양이 나오죠. 어쨌든 맡긴다, 맡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맡기림. 네. 자, 그래서 역임 맡긴다는 뜻이에요. 차례차례 맡긴다는 또는 차례차례 맡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역임이라고 쓰는데 한번 볼까요? 사전을 보면 차례로 여러 관직을 거치는 것을 역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좀 높은 사람, 관료나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 어떤 벼슬을 차례차례 하는 것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는데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어떤 장관을 역임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차례차례 맡았기 때문에 어떤 한 직책만 나오면 말이 좀 틀립니다. 무슨 장관을 역임하였다 하면 좀 말이 좀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직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차례차례 맡습니까? 차례차례 맡기 위해서는 직책이 최소한도 2개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맡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맡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3개를 맡는다든지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어야 차례차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땡그란 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다른 말 없이 단순히 그것만 나오면 그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차례차례 맡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요직을 역임하였다. 요직이라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직을 역임했다는 것은 중요한 직책을 차례차례 맡았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무슨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이것도 등이 있으므로 복수가 되겠죠. 어떤 장관이라는 자리가 있고 또 다른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을 역임하였다면 이것과 다른 것을 차례차례 맡았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또 무슨 장관을 역임하였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도 직책이 2개가 나와 있죠. 네. 이럴 경우에 역임이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달랑 뭐 하나만 딱 놔두고
무슨 장관을 역임하였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잘못 쓴 말이에요. 뜻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장관을 차례차례 역임하였다. 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럴 경우에는 무슨 장관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임이라 할 때 역은 차례차례라는 것이 포함된 의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역사를 말하는 지낼 역에 대해서 나만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째 뜻은 걸어온 길이다. 지나온 자취죠. 그렇죠? 이렇게 차례차례 걸어왔다는 뜻이죠. 발로 차례차례 밟아왔다. 그래서 역사란 말이 됩니다. 네. 이력이란 말이 됩니다. 이도 신을 뜻하기도 하고 또 밟는다, 걸어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 차례차례 지나온 자취를 얘기한다. 경력이다. 경도 경과했다는 뜻이거든요.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력서,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경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묻죠. 다 지나온다는 뜻이죠.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전력이, 어떤 전력이 있어? 앞에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 기력, 자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전력입니다. 저 사람 전력이 좋아. 네, 그렇게 되겠죠. 전력이, 좋은 전력이 많아. 또 전력이 성과가 좋다, 풍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은 걸어온 길 자취죠. 정에도 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길입니다. 자, 나의 인생 역정은 이랬다 할 때 쓰는 것이 이 역정입니다. 내가 차례차례 걸어온 인생의 길, 인생 역정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차례차례라는 그런 뜻이 또 있겠죠. 역대 왕들이 어떻다. 조선시대 역대 왕은 차례차례의 대수를 얘기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역대 왕이 어떻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은 보면 야 역대급이야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최근 신조어 같아요. 역대급이다. 이 대자를 쓰는지 큰 대자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대자를 쓰지 않겠나. 그렇다면 아직 의미가 제대로 충분히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역대급이야 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지나온 어떤 역사적으로 봐서 뭐 굉장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편력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역방이다. 방은 방문한다는 것이거든요. 역은 차례차례 방문한다. 예를 들어 국가 원수가 해외 순방을 할 경우에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차례 계획대로 다 만났다 하는 것을 역방했다. 이렇게 옛날에는 좀 썼는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슬슬 없어집니다. 사어가 되겠죠. 그리고 역은 분명하다, 또렷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어요. 역은 왜냐 어떤 발을 밟고 차례대로 감으로 발자취가 남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분명하다, 또렷하다, 뭐뭇이 역력하다. 아 역력하다. 그 사실은 너무나 역력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막 그런 뜻으로 여기 쓰입니다. 자, 여기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역과 비슷한 책력이라는 역 보겠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날 일자가 있습니다. 해가 차례차례 지나온다. 해가 떠서 지나므로 전체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책력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측정하여 해와 달의 움직임과 절기를 적어놓은 책이다. 예, 그것을 책력이라고 합니다. 그 적어놓은 책입니다. 책. 예, 책력. 역서라고도 하죠. 달력이라고도 하죠. 또 월력이라고도 합니다. 인력이라고도 하죠. 다 책력의 하나다. 매달 한 달씩 모아놓은 것이 달력, 월력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긋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인력입니다. 역을 써서 보면 음력이다, 양력이다.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든 책력이 음력이죠.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든 것이 양력입니다. 음력은 태음력이라고도 하죠. 양력은 태양력이라고도 합니다. 음과 양이 있는데 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음 중에서 가장 큰 음은 태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달이고 이것이 해를 얘기하죠. 같은 말이죠. 음력 이꼬르 태음력, 양력 이꼬르 태양력 그렇게 되죠. 서력이라는 것도 있죠. 서력 기원 줄여서 서기라고 하죠.
서기 몇 년이다. 지금은 서기 몇 년이다. 서력이라는 것은 서양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서양의 달력, 동양의 달력이 아니라 서양의 책력이다. 서양의 책력을 어떤 해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서력 기원이죠. 서기라고 하죠. AD 몇 년이다. 예. 뭐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력 기원, 서기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4년이라 그러죠. AD 마이너스 4년이 부터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기라고 하죠. 단군 기원, 단군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삼는 것을 단군 기원이라고 하고 그걸 단기라 합니다. AD 2333년인가 그랬죠. 오늘 역임이란 글자와 막 곁들여서 책령이란 그런 역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